최선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멀리 포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포스코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산재 사고인데 이것을 은폐하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 권영국 상임대표 오셨습니다. 박창호 상임대표 오셨고요. 김병일 상임대표 함께하셨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송명국 부위원장 오셨고요. 이전락 포항지부장 함께하셨습니다.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이 포스코의 문제를 정말 지역에서 참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 노동자 그리고 정당이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포스코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산재 사고 은폐에 대한 경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속노조 또 여기 상임대표들 참석하셨으니까 차례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가슴 아프게 떠나보냈던 청년 노동자가 있습니다. 김명균 씨 장례가 지난 토요일 치러졌고요. 이 불안정하고 위험했던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이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었습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물분의 외침들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이렇게 또 다른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2일 포스코의 생산기술부 노동자 고 김선진 씨는 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온 가족이 웃으며 즐거워해야 할 명절에 가정을 위해 휴일에도 출근을 마다 않던 가장의 죽음은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참담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은 더 큰 아픔과 분노에 휩싸여 고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30년 근무했던 회사 포스코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 회사는 유가족에게 피해 노동자의 사망을 알리면서 사망 사유를 심장마비로 최초 통보했습니다. 회사의 말만 믿고 슬픔에 빠져있던 유가족들은 심장질환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지병을 강조했고 또 부검을 말리면서 빠른 장례 절차를 권했던 사측의 태도를 이상히 여겨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검 집도의가 판단한 직접적 사인은 장감막, 췌장 등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는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초 사건을 목격한 인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3차례나 진술을 번복했고 현장에 기계에 꺼져 있었다는 사측의 답변과는 달리 기계가 작동 중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가족과의 현장 검증 시에 사측이 처음 보여준 사고 장소는 안전 통로였지만 2차 현장 검증에서는 피해자가 점검 중이었던 12번 하엽기 크레인 위로 사고 장소를 번복했습니다. 고인이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은 찢겨져 있었고 크레인에 기름이 묻어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점이 많았음에도 포스코는 산업재해의 흔적이 없다면서 심장마비만을 사인으로 두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 포스코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코가 오랜 시간 함께했던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사후 조치도 고인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이것이 상식적인 기업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그저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산재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질소 누출 사고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은 물론 지난 4분기에는 한 달간 무려 5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는
산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은폐 축소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포스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 건강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노동자를 단순히 기업의 소모품만으로 생각하는 포스코의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포스코는 대일 청구자금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재까지 국민들이 성장시켜온 국민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에 동원되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국정농단의 놀이터로 활용됐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에는 회사가 나서 와해급 공작을 펼쳤고 1급 발암물질을 제어활용품으로 둔갑시켜 수십 년간 불법 폐기온 적도 있고요. 이제는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죄 없는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포스코의 책임을 묻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민의 기업 포스코로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포스코의 노동인권 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해 출범한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의 권영국 상임대표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의 권영국입니다. 포스코의 바로잡기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를 만든 것은 포스코가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호철 왕국이라 할 만큼 지역의 영향력이 대단히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스코가 잘못된 경영을 하고 정경유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견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포스코를 올바로 세워서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번 방금 우리 주 의원님이 쭉 설명한 지난 2월 2일에 있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 있었던 산재 사망 사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가 지역 내에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영향력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이 산재 사고를 처음부터 그 지병에 의한 심정지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날이 갈수록 확장 정폭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 근무를 하다가 다쳤으면 기본적으로는 산재 재해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검증을 했던 노동지청, 포항노동지청도 그리고 포항남부서 경찰서 경찰관도 또 최초로 그 시신을 검안했던 그 세명기독병원의 의사도 회사에서 그 심근경색 질환에 의한 지병에 의한 심정지라고 추정된다는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기관들이 똑같은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포스코가 갖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위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119에 신고해서 구조 조치를 취해야 됨 불구하고 사내 구조대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내 119 구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이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먼저 자기 사내 구조대에 연락하지 않으면 문책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은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구조를 이미 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고도 이미 이제 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부터 1시간이 넘어서야 거의 1시간 반 이후에야 사회에 있는 119에 신고하는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죠. 결과적으로 1시간 내에 골든타임, 구조 골든타임을 실제로 그 포스코가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언론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1시간 동안 구조했더라면 실제로 생명을 살릴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이 1시간 동안에 구조되지 못한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심정지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일단 그 크레인의 롤러와 어떤 스토프 사이에 협착 사태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장내 파열이 일어납니다. 이 장내 파열이 일어나면 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복부 팽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구조하러 갔던 누구도 이 복부 팽만 문제라든가 배가 불러 있을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고 또 응급이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검할 때까지 복부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결과적으로 포스코가 심정지라고 미리 추정했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거기에 묵인했거나 아니면 포스코의 입장을 도우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현상, 왜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법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의혹이 전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을 밝혀야 될 최정우 회장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에게 어떻게 보고되었고 그가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포스코가 지정한 그 추정 원인 외에 왜 경찰과 노동부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는지 경찰은 계속적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빨리 와서 조사를 받고 조사서에 서명을 해야만 그 장애를 칠 수 있다고 종용만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찰과 지역의 노동지청과 포스코 사이에 유착 관계가 없었는지 아니면 암묵에 무엇이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차원에서 조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국회가 나서라 지금 요구합니다. 지방의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지방의 이러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유착관계 이걸 제대로 파헤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차원에서 산재 은폐 의혹 그동안의 산재를 어떤 식으로 다뤄왔는지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국내 대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에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고 그것도 은폐 조작되는 이 잘못된 현실을 이번 기회에 다시 밝혀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진상 조사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송명주 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8만 금속 산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송명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18만 그 조합원들이 분개하는 이런 마음을 담고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한 해 한 해 그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생산 현장에서 손발가락이 잘리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김선진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듣고 어찌 이렇게 대기업, 특히나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은 서로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지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일도 해봤습니다. 현장 속에서 사망사고 나면은 회사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빨리 치우려고 하는 이런 게 공통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망사고와 동시에 지병으로 사망했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몰이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가족들과 함께 조기에 이 사망사고에 대한 수습을 하기에 열심하고 있는 게 우리 생산 현장에서의 세 가지적인 공통적인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 금속노조는 약 300일 가까이 정부종합청사에서 국회 기업주 처벌법, 기업처벌법에 대한 입법화를 그동안에 주장해왔고 그 법안이 발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하루빨리 이런 법안들이 입법화돼서 생산 현장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업처벌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게 저희 금속 18만 조합원들의 바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항상 예견되어 있었고 또한 현장에서의 지금도 그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는 이러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주의 책임을 묻고 두 번째는 유가족에 대한 사망자 김선진 노동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사고 현장에 대한 이런 사전 예방은 회사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대표자가 사전 예방하고 조치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와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직도 현장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빨리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회견문은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자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에 함께하고 있는 박창호 상임지표가 해주시겠습니다. 포스코 산재 은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 15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만든 노동인권 실현과 정령민주화를 위한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주의 조합원들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산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선진 주임의 명복을 빌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2월 2일 7시 43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부두 12번 선석 하역기 상부에서 발생한 고 김선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온전히 밝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포스코는 신속한 구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남부경찰서와 대구노동고용청, 포항지청 또한 산재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포스코의 사건 무마 행위에 동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생략한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포스코에 요구합니다. 포스코는 산재 사망 사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밝혀내 처벌하고 고인과 유교 측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완전한 배상, 그리고 숭고한 장리 절차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정우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산재 사망 사고와 산재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포항 노동지청과 경찰 그리고 검찰에 요구합니다. 포스코 편들기를 중단하고 초동 수사 및 조사에 실패한 정황을 밝히고 사망 경위와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관계당국에서는 산재사고 은폐를 시도하고 산재사고 발생률을 높인 살인기업 포스코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과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포스코 산재 사망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포스코의 산재 사망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들은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일터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나서줘야 합니다. 국회는 포스코 이번 산재 은폐 조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인권 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동자 정의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 이 노동자의 죽음을 반드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왕국 최정우 CEO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마라.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